마케팅 관리 30강에서는 챕터 14 마케팅 관리와 통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마케팅 관리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마케팅 통제의 개념과 중요성, 마케팅 통제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리는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은 환경관리라는 측면에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전략이란 것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물론 관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이 기본 활동이지만 마케팅 관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즉 전략을, 왜 전략이라 하면 전략과 환경과 적합관계 를 통해서 환경에 대응하여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 즉 전략의 관점에서 마케팅 관리를 이해한다면 환경의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시장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기업이 통제 가능한 수단, 즉 마케팅 믹스를 최적으로 결합시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은 계획 과정, 실행 과정, 통제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계획 과정에서는 환경 분석, 시장 환경 분석이죠. 목표 설정, 마케팅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선택, 이러한 전략의 수행을 위한 자원 및 예산 배분이 바로 계획 과정에 포함이 되고, 실행을 위해서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물론 계획 과정에 이러한 조직, 인원 구성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한 조직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배분된 자원을 실제로 투입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실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 구성은 계획 과정에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마케팅 믹스 활동을 계획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 과정은 그 실행한 내용이, 즉 계획하고 실행한 내용이 목표 달성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와 성과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평가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 또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 과정은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본장에서는 이 통제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마케팅 관리 과정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마케팅 관리 과정을 통해서 그 시장 속에서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의 필요나 욕구를 발견하는 것, 또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회와 위협을 포착하는 것, 또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내용을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정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과 실행, 통제 내용은 다음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마케팅 관리 과정의 구성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환경 분석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죠.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마케팅 조사가 실시되고요. 또 환경 분석으로부터 우리가 소출해내야 될 것이 기회와 위협이죠. 또 이러한 기회와 위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강점과 약점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분석하죠. 이런 자원 능력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이 도출되고,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와 위협이 도출되면 기회와 위협과 강점과 약점을 잘 매치시켜서 우리가 택할 기본적인 마케팅 목표와 기본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분석 틀이 바로 SWOT 분석이죠. SWOT,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SWOT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즉 STP, Segmentation, 시장 세분화, Targeting, 표적 고객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포지셔닝 설정은
경쟁자를 고려하고 경쟁자 차별화된 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해서 경쟁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표적 목표 포지셔닝을 설정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겟 표적 고객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며 또 경쟁사 차별화된 그러한 포지션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마케팅 믹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통제 가능한 요소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으로 구성되죠. 4Ps라고도 하죠. 4P라고도 하죠. 이런 믹스를 잘 조정해서 포지셔닝과 일관성 있게 포지셔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조정 통제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면 이 계획된 마케팅 계획을 실행하게 되죠.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하고 예산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물론 계획 과정에서 예산과 일정, 조직이 다 미리 설정이 되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이 실행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과 일정이 잘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하고 이런 조직과 일정 예산에 따라서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과를 평가하고 또 목표 달성이 안 됐거나 또는 실행 과정에서 또는 계획이 잘못됐으면 조정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통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본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학습한 내용이고요. 이 통제 과정에서는 본장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리 통제의 정의와 중요성, 마케팅 통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계획한 대로 과연 마케팅 계획이 수립한 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또 이를 상시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마케팅 통제 과정입니다. 컨트롤이 되겠죠. 플랜 두 C에서 C에 해당되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이라는 것은 계획된 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획과 실제 간의 실제 실행한 결과와 계획 간의 갭을 발견하고 그 갭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통제 과정이죠. 계획과 실제 간의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실행을 했으나 목표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성과를 더 많이 달성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 통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전략 자체의 옳고 그름, 전략 수립한 계획 또는 그 전략 계획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를 평가하고 또 실행 과정이 잘 됐는가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또 실행 결과에 나타난 성과 및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설정한 목표 수준의 평가 또 목표 수준이 또 너무 높은가 낮은가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 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 목표 설정 자체에 대한 평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다시 통제하고 피드백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 통제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리 통제를 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고 또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어느 성과가 또는 실행과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또 달성되지 못했다면 달성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존의 계획과 실행 간의 오차, 계획과 실행 간의 오차 차이가 없었는가, 계획대로 실행됐는가를 평가하고 오류가 있으면 그걸 수정할 수가 있겠죠. 통제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계획이 수립될 당시의 상황과 현재 실행되는 과정에서 또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 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정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정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통제가 항상 따라야 되겠죠. 상시적 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제를 잘 하는 경우 어떠한 급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케팅 통제 유형에는 연관계획 통제, 수익성 통제, 효율성 통제, 전략적 통제 이렇게 네 가지 통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통제 유형에 따라서 담당자와 그걸 선택하는 이유와 이행 방법, 실행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제를 위해서는 대부분은 그 통제를 위한 지표, 평가 지표는 정량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숫자로 이렇게 계량화됐을 때 현재 상태의 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 같은 것도 목표 달성 정도도 숫자로 표현해야지 목표를 설정해야 목표 달성 정도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략적 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연관계획과 수익성, 효율성은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 통제는 정성적인 평가, 질적 평가를 주로 하고요. 이런 나머지 연관계획, 수익성, 효율성 통제는 정량적, 즉 숫자를 가지고 이루어진 지표를 가지고 통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케팅 통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연관계획 통제는 상급 중급 관리자, 수익성 통제는 마케팅 통제관이 하고요. 효율성 통제는 라인 관리자나 마케팅 통제관이 하고요. 이것도 컨트롤러가 하죠. 그 다음 전략적 통제는 마케팅 감사관이 하는데 이 내부 감사관이 할 수도 있고 외부 감사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통제관이라는 건 컨트롤러라는 건 재무적인 평가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효율성은 어떤 재무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주로 이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책임자들, 통제를 위한 책임자들은 책임자 담당자들은 대개 상급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간 통제는 비교적 중급 관리자가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통제의 목적은 계획된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죠. 재무적 성과도 계량적인 그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월별, 분기별 매출 및 시장 점유율, 또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의 비율,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파고 시정 조치를 한다. 대개 이제 그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의 비율, 뭐 이런 목표 달성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원인과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연관계획 통제가 되겠고, 수익성 통제는 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내고 있는지, 즉 손익 개선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수익성이니까요. 제품별 또는 시장 영역별, 고객별, 또 세분 시장별 또는 유통 경로별로 그 주문 규모별로 유통 경로 또는 주문 규모별로 세분화해서 각각 수익성과 투자 수익률 ROI죠. 를 측정하고 마케팅 활동의 표적 조정이나 확대 축소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그 손익 중심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 수익률 중심으로 분석해서 어떤 제품은 탈락시키고 또 어떤 고객 어떤 세분시장은 지속하고 표적으로 지속하고 어떤 세분시장은 탈락시키고 유통 경로도 수익성이 떨어진 유통 경로는 탈락시키고 뭐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수익성 통제라고 하겠습니다. 즉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 통제를 하는 것이죠. 효율성 통제는 수익성 분석 결과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대해 마케팅 비용 지출과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판매원의 효율성, 광고비 판촉비의 효율성, 즉 판촉비 광고 판촉 대비 성과를 분석하는 거죠. 매출 효과 같은 거, 유통 경로 효율성, 유통 경로에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 또는 그런 걸 보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투입된 원가 대비 효과, 이걸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전략통 통제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과 관리 전반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것은 이제 마케팅 환경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 전략, 목표 이런 설정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마케팅 환경 관리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 윤리적 책임까지도 검토하는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달성과 마케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시스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강약점, 우리 회사의 마케팅 역량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탁월성,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책임 이런 측면까지도 검토하는, 이건 다분히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는 정량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통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성과 평가가 왜 중요한가? 마케팅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뭐 마케팅 비용들은 뭐 광고비, 치열한 판촉비, 판촉전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그리고 고객 관리 비용도 증가되고요. 신규 고객 확보 비용도 증가되고, 신제품 개발의 기획에 따르는 마케팅 조사 비용, 뭐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지금 마케팅 지출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과 평가를 통해서 효율성 평가, 수익성 평가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대비 효과나 ROI 같은 투자 수익률이죠. 리턴 온 인베스트와 같은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광고비를 썼는데 그 광고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PwC 199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투자의 약 28%가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또 연간 7.4%,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도 마케팅 비용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애드버타이징 에이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광고 예산 단지 55%만이 이 미디어별로 성과를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광고의 55%,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전혀 측정하지 못하고 다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광고 예산 대비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통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CRM 시스템 역시 마케팅 목표 ROI 측면 성과가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해 실패한 경우가 많다. 그 CRM이 투입되는 비용이 있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를 고려할 때 이 CRM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마케팅 성과, 매출이라든지 수익률, ROI 같은 걸 분석해 봤을 때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성과, 효율성, 이 수익성이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실제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입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마케팅 성과 평가에 대한 또 통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케팅 통제를 위한 성과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마케팅 효과성 평과, 효율성 평가가 있습니다. 마케팅 효과성 평가는 마케팅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마케팅 목표, 설정한 재무적 목표 또는 전략적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목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지켜하거나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비교적 정성적 지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마케팅 오디트, 즉 마케팅 감사가 있습니다. 효과 평가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마케팅 감사인데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디터, 외부인이 컨설턴트가 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뭐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코틀러가 제시한 이 마케팅 감사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감사 내용에는 고객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투철한가, 즉 소비자 지향적인 그 마인드, 컨셉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가 이런 문제고요. 마케팅 조직의 통합적인 움직임 통합성, 마케팅 정보의 충분성, 전략적 지향성, 운영의 효율성 이 5가지 차원에서 15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데 조사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주로 정성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래서 효과성 평가는 대표적인 것이 마케팅 감사를 통해서 즉 5개 분야에서 15개의 세부 항목, 주로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마케팅 감사는 기업 내부의 마케팅 역량과 실행 상태에 대한 평가, 또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역량 평가, 실행 상태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평가 이렇게 크게 구성된다. 효과성 평가에는 마케팅 감사가 이루어진다. 효율성 평가 두 번째, 효과성 평가는 앞서 설명과 같이 마케팅 감사를 통해서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효율성 평가는 이같이 정량적인 평가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성 평가는 투입된 자원 대비 달성된 효과, 인풋분의 아웃풋의 그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죠. 마케팅 생산성 평가라고도 합니다. 마케팅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생산성이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을 생산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생산성 분석은 순 마케팅 기여도를 마케팅 투입으로 나눈 것이다. 컨트리뷰션은 아웃컴이죠. 넷 마케팅 컨트리뷰션을
마케팅 투입, 마케팅 인풋, 즉 코스트와 노력을 가지고 분모로 분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비용, 노력 대비 순 마케팅 기여도. 기여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성, 이익, 영업이익률, 여러 가지 매출, 이런 것들이 다 수익성의 순 마케팅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투입, 노력 또는 비용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양적 평가가 가능하다. 효과성 평가는 실적 평가인데 효율성 평가는 양적 평가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평가 지표별로 순비용과 순기여도를 분리하고 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평가 지표별로 그 순비용이 얼마가 각 지표에 관련된 비용, 분모죠. 순비용이 얼마나 되고 또 분자, 순기여도는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평가하는데 알아내는데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일즈 매출액 같은 건 사실 전체적인 그 회사 전체의 마케팅 시스템 전체의 어떤 순기여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평가 지표별로 세분화했을 때는 그건 수용비용들은 뭐로 할 것인가 하는데 이걸 분리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성과평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실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즉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가 평가할 수 되고 또는 미래평 성과에 대한 예상, 과연 미래에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그리고 목표한 기간 동안에 그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측정된 성과는 기업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된다. 성과평가를 하면서 이 성과평가 결과가 또는 지표가 수익성과 관련이 없으면 성과평가에 의미가 없다. 또 성과평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성과가 낮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높을 때는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성과평가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재무 성과 평가, 비재무 성과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케팅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무 성과는 재무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무적 지표는 매출액, 이익과 이익률, 비용 및 원가, 공헌이익, 유통 비율, 자산 비율. 자산 비율은 재고자산 훼손율, 총자산 훼손율 또는 수익성 비율, 수익성 비율에는 매출 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무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재무성과 평가가 되고 있고요.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실무부서에서는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재무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비교적 재무적 성과는 정확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재무적 지표는 실적과 수익성과 연관성은 높으나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아까 성과평가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으나 이 재무적 지표를 이용한 재무성과평가에 있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재무적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주로 마케팅 지표가 이용되는데 재무적 지표가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케팅 지표가 마케팅 지표라는 하면 커뮤니케이션 지표가 또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소비자 인지도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선호도가 얼마나, 포지셔닝이 잘 되었는가, 또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가, 고객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유통 커버리지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전국이나 우리나라 전체라고 한다면 전체 시장의 몇 퍼센트를 커버하고 있는가, 신제품 출시율, 브랜드 이미지, 새로운 고객 획득률, 고정 고객 유지율, 단골 고객 유지율 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도 물론 이제 계량적 지표는 있기다 하지만 계량적 지표는 있지만 그 계량적 지표가 재무적 지표는 아니죠. 재무 지표는 아니죠. 예를 들면 인지도 이런 것도 계량할 수 있고요. 유통 커버리지 계량할 수 있고요. 신규 고객 획득률 이런 것도 계량할 수 있지만 계량화되어 있다고 해서 재무적 지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량적 마케팅 지표, 또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거는 마케팅 지표가 좀 비계량적 마케팅 지표가 되겠죠. 어쨌든 재무적 지표든 재무적 지표가 아니든 이 지표들은
마케팅 지표에 해당되죠. 이 지표 안에는 계량화된 것도 있고 비계량화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적에 대한 재무적 지표, 즉 성과, 마케팅 성과, 즉 재무적 성과에 대한 실적이라 하면 재무적 성과를 입니다. 재무적 성과에 대한 매출액이든지 매출이익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 원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수익성에 직결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뭐 이런 거에 관한 재무적 성과에 관한 수익성과 관련된 재무적 성과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실적이 왜 그렇게 낮았는가 그 원인에 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제공해 준다. 재무적 성과 평가에서는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이 비재무적 성과 지표 평가,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즉 마케팅 지표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그 실적에 대한 재무적 성과에 관한 원인, 성과가 낮고 낮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이 장단점이 되겠죠. 따라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마케팅 지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마케팅 계획과 실행 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서로 보완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앞서 효과성 평가 지표와 효율성 평가 지표를 평가를 동시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마케팅 통제를 위한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유형의 연간계획 통제와 수익성 통제, 효율성 통제, 전략적 통제 네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간계획 통제는 상급 중급 관리자가 하고요. 수익성 통제는 마케팅 통제가 컨트롤러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재무적인 관점에서 손익계산 내지 재무적인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라는 책임자가 컨트롤러가 되고요. 효율성 통제는 라인 관리자 또는 마케팅 통제관이 하게 됩니다. 또 컨트롤러가 할 수도 있죠.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해서 효율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또 전략적 통제는 마케팅 감사관, 오디터라는 사람이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마케팅 관리자가 보통 하는데 관리자 중에서도 중급 이상, 상급 관리자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특별한 그 직명을 이렇게 명기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다 마케팅 상급 관리자들에 해당되고요. 전략적 통제는 그 외부 평가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감사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간계획의 통제의 목적은 계획된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월별, 분기별 매출, 시장 점유율,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 또 달성도를 측정하고 매출 비율 등 달성도를 측정하고